지역의 이슈를 꼼꼼히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 오늘은 경남도의 산업에 관련한 좋은 소식을 분석해 볼 텐데요. 바로 쇠퇴하는 경남의 제조 산업이 산업단지 대개조 공모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는 보도입니다. 여기에 경남도의 산업단지 중 거점이 창원 국가산단으로 정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자세한 내용 알려주실 한 분을 모셨는데요. 박민원 창원 스마트 그린 산단 사업단 단장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단장님 올 3월에 경남도에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정부의 공모사업에 선정이 된 건데요. 정확한 사업 명칭이 사업단지 대개조 공모사업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정부의 산업단지 중심 일자리 혁신 계획인데 자세하게 어떤 내용의 사업인지 궁금한데요. 네, 일단 이름에서도 산업단지 대개조 이렇게 네. 되어 있으니까 뭔가 어마어마하게 바뀔 것 같다는 상징적 의미도 있습니다. 최초로 이 아이디어의 시작은 사실은 스마트 그린 산단에서 출발했거든요. 그래서 현재 창원국가 산업단지가 스마트 그린 산단으로 지정되어서 약 한 2년이 지나왔는데 이와 같은 좋은 뭐 조금 이따가 성과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만 그런 성과를 이 지역 내 경남의 여러 산업단지에다가 펼쳐서 확대하는 그런 사업이 바로 산업단지 대개조 사업 중에서 경남에서 해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창원 산단은 물론이고 경남의 여러 산업단체들이 청신호가 켜졌다라는 분석은 적절하다고 보여지네요. 매우 적절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경남 창원 스마트 그린 산단 내에는 2,600여 업체가 있습니다. 그중에 스마트화와 그린화를 꿈꾸는 기업들은 약 한 30인 이상 사업장, 약 한 700여 업체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 업체 중에서 현재 창원 국가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400개 기업이 벌써 스마트 공장을 했고요. 그리고 그중 700여 업체 중에서 약 한 10% 정도를 다양한 에너지 플랫폼 사업이라든지 제조 데이터 산업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사업들을 지금 진행하려고 추진하고 있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성과들이 전체적으로 창원국가 산업단지의 매출의 성장으로 지금 연결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사항을 함안의 칠서산단 그리고 김해에 새롭게 조성 중인 김해 골든루트 사업단지 그리고 사천의 항공산단으로 확대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물론 뭐 당연히 청신호 임은 틀림이 없고요. 사천 일반 산단 같은 경우에는 현재 항공물류 쪽을 저희 창원국가산업단과 연결하고 김해 골든루트 사업단지는 지금 창원국가산업단지 내에 설치되어 있는 아직 건물은 다 완성이 안 됐습니다만 사업은 진행되고 있는 시뮬레이션 센터 사업 이런 같은 경우에는 김해 골든루트 사업단지와 현재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함안 7서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 철도 차량에 공급되는 여러 부품들을 직접적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산업단지 대개조 사업 같은 경우는 제가 시작에서도 잠시 언급을 했지만 창원 국가산단을 중심으로 진행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단장님께서 생각하는 미래 창원 국가산단 방향성에 대해서 지역의 제조업계가 주목을 하고 있을 텐데요. 앞서서도 또 잠시 언급을 했었지만 창원산단 같은 경우는 기존 제조업 중심에서 그린 스마트 선도 산단으로 전환을 추진을 계속 해왔고 그리고 계속해서 발전 중이다라는 호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부분들이 좋은 점수를 받아서 이번 사업에 경남이 선정되는데 이익을 담당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단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익을 담당했다. 좋은 표현 같은데 결정적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저희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여러 정책 중에서 산업단지의 스마트화와 산업 그린 뉴딜이라는 정책하에 있는 그린화 두 가지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단 또는 공업단지는 유일하게 창원국가산업단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스마트화는 앞에 말씀드렸듯이 목표로 하고 있는 700여 업체 중에서 400여 업체가 달성이 되었고 그린화 차원에서도 지금 현재 공장의 에너지를 관리, 운영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도 700여 업체 중에서 10% 정도 지금 현재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70여 업체가 목표인데
벌써 30여 업체 예. 가 달성이 되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이런 여러 정책 쪽에서도 저희가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뭐 여러 형태로 성과로서 이제 발표도 되고 예. 함으로 인해서 이번에 대개조 사업 선정하는데 조그마한 보탬을 좀 줬다 이렇게 해서 예. 스스로 자랑하기 좀 부끄러워서 좀 그렇습니다. 네. 예, 그렇군요. 말씀하신 그린 스마트 선도 산단이 주력하는 분야가 몇 가지 있다고 들었어요. 그중에서 이제 경남도가 이번 사업에 선정된 경남 4개 산단에 미래 모빌리티 산업을 육성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사실 창원은 이미 미래 모빌리티 산업에 꽤 가시적인 성과가 있는 그런 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0에서 시작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더 발전 속도도 빠르고 또 사업 성과가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단장님이 생각을 하시기에 이번 사업 선정이 창원 그린 스마트 선도 산단에 어떤 의미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네, 이번에 저희가 이제 대개조 사업이 선정되면서 주요 아이템은 이제 미래 모빌리티, 예. 뭐 지능형 수송기계 이런 쪽으로 되어 있는데요. 창원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뭐 사천에 있는 항공산단과 연계되어서 항공산업을 지원하는 것뿐만 아니고 철도 차량, 예. 그리고 뭐 가깝게 지금 거제가 조선소가 많습니다. 이동하고 있는 선박, 그리고 뭐 자동차라 이를 예.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한 산업을 저희가 가지고 있고요.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것이 2,600여 창원국가 산업단지에 있는 위치한 기업 중에서 595개 기업이 자동차 산업과 직접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입니다. 근데 그 기업들이 이제 산업 전환을 해야 되고 기계식 자동차에서 전기식 자동차로 미래형 모빌리티로 변환하는데 굉장히 빠른 적용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스마트 산단이 이제 2년 전에 선정이 되면서 거기에 지원을 많이 했던 것이 효과적이었다. 그 중에 매출액이 한 300억 이상 되는 자동차 부품 기업이 저희 창원국가산업단지에 55개나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숫자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2년여 동안 노력한 결과 뭐 매출액의 상승은 당연히 있었고요. 근데 그 부분을 예를 들면 사천 같은 거는 항공 쪽으로, 그리고 하만 칠서 쪽은 철도 차량 중심으로, 그리고 골든루트 같은 경우는 이제 새롭게 조성되는 산업단지이기 때문에 창원과 연계할 수 있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으로 저희가 확대해서 아마 연계가 될 것 같습니다. 단장님께서 모빌리티 사업을 언급을 해주셨는데 모빌리티라고 하면 흔히 차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네. 차뿐만 아니라 선박이나 공항, 뭐 네. 비행기 다 해당이 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모빌리티는 이제 뭐 움직이는 거니까 예. 뭐 어떤지 관계가 없는데요. 지금 최근에 아시다시피 탄소 뭐 배출의 문제가 가장 크게 대두되고 있고, 최근에는 이제 독일 같은 경우에는 2023년 1구로 예상되는데 2023년 1월부터는 3,000명 이상 고용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ESG 경영에 대한 확인이 되지 않고서는 수입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 뜻은 뭐냐면 독일의 폭스바겐이나 이런 기업들에게 자동차 부품을 파는 우리 창원공단은 ESG 경영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처럼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뭐 비단 자동차뿐만 아니라 비행기, 뭐 철도, 뭐 아직 뭐 장갑차나 뭐 탱크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모빌리티 관련해서는 반드시 이런 사업들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된다. 특히 ESG 중에서 이 부분, 인바이러먼트한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세 가지인데요. 뭐 친환경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얼마나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가에 대한 명확한 수치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순수한 물을 얼마나 많이 사용하지 않는가도 굉장히 중요한 지표입니다. 물을 사용하지 않는가요? 가능하면 좋은 물을 많이 사용하지 않아야 그쵸. 지구에 유익하니까요. 그리고 이제 폐기물의 배출을 얼마나 작게 하고 있냐도 또 수치이기 때문에 그런 거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이런 사업들을 지원하고 운영함으로 인해서 선제적으로 뭐 세계의 흐름에 대응할 수 있는 산업단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또 사업의 성과에는 기술적인 발전도 물론 있겠지만 또 일자리 창출에도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대략 기대 효과는 어떤지 또 어떤 계획들을 갖고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저희가 이제 제일 어려운 문제가 일자리죠. 이제 스마트화되면 많은 분들이 일자리가 줄어든다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스마트화되면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매출이 증가해서 일자리가 다양해진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고요. 실질적으로 통계에 의하면 스마트 공장원에서 평균 약 한 2명 정도의 고용이
증가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지금 스마트화를 진행한 이후로 예. 창원공단 같은 경우에는 11만 뭐 5천 몇백 명에서 지금 현재 11만 7천 명으로 고용이 좀 늘었습니다, 사실은. 예. 그래서 스마트화 산업을 쭉 지속하면 지속할수록 매출이 증가함으로 인해서 고용은 증가할 것이다, 일자리는 증가할 것이다 예측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이 사업을 통해서 한 13,000명 정도의 일자리 고용을 예. 증대시켜 보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당연히 해야겠죠. 예. 근데 일자리만 는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일자리를 늘려야만 이 지역이 건강한 사회로 예. 발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 ICT 관련 일이라든지 예. 4차 산업혁명 관련된 산업들을 좀 더 많이 접목해가는 그런 방법을 동원해야 된다. 예. 사업을 운영할 때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이렇게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사실 세계적인 추세로 볼 때 화석 연료로 움직이는 이동수단이 친환경 이동수단으로 변화를 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거든요. 네. 경남 지역도 지금 마찬가지인 게 쌍용자동차 사태가 그랬고, 또 한국 GM 물류센터가 지금 일방적인 폐쇄를 통보를 하면서 노동자들이 길거리에 내몰리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거든요. 이번 사업을 통해서 이런 어려운 지역 산업과 또 노동계에 상쇄할 만한 기회가 있을지도 궁금한데요. 제일 중요한 부분을 지적하셨는데요. 뭐 미래로 간다. 예. 미래로 가면 갈수록 사실은 미래를 대비하지 않은 곳은 더욱더 어려움을 취할 수밖에 예, 없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또 구석구석 다 짚어서 미래로 갈 수 있도록 데리고 갈 수도 없는 상황이지만, 예.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또 내버려둘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일 좀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직장인들의 산업 전환, 직종 전환 지원 사업들을 많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고도 있고요. 그리고 미래 인재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육성책을 많이 해서 미리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또 준비를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고, 예. 그리고 사실은 세상의 변화나 뭐 어떤 제조업의 변화, 중국의 어떤 제조업 혁명으로, 가슴 혁명으로 인해서 겪었던 우리 창원 산단이 2011년에 한번 굉장히 좋은 호황기를 누리다가 12, 13년 되면서 중국 가성비 혁명으로 인해서 제조업의 위기를 한번 겪었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다시 그것을 회복을 하고 올해 3월 달부터 급반등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산업 환경이 좋아지고 GDP가 상승을 해야만 이런 분들을 다시 흡수할 수 있는 큰 우물이 생긴다고 예.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뭐 포인트별로 이것을 다 해결해 줄 수는 없지만 큰 그림에서 저희들이 GDP 상승이라든지 기업의 역량을 키워나가는 쪽으로 지원을 해야만, 생태계 변화를 시켜야만 이분들도 자연스럽게 흡수가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럼 저희가 본론으로 또다시 돌아가 봐서요. 창원 스마트 그린 선도 산단이 도내 타 지역과 산단과의 연계성이 또 중요하거든요. 얼마나 큰 성과를 낼 것인가에 대해서도 관심이 가고, 또 이와 관련해 어떤 부분을 어떻게 협업할 예정인지도 궁금한데요. 네, 일단 지금 전국의 그 수도권의 IT 관련된 것을 제외하고 제조업만으로 본다면 약간 뭐 자랑을 하자면 아마 예. 곧 뭐 발표들이 있겠습니다만은 창원국가산업단지가 가장 큰 반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뭐 2년 전에 비해서 약 한 11% 정도 성장한 걸 할 수 있다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경남 총 생산액이 한 108조 정도, 뭐 110조가 될 수도 있겠지만 예. 108조라고 보고 있으면 창원국가산업단지를 포함한 창원 지역이 한 50조가 조금 넘습니다. 경남 전체 지역의 50%, 네. 반 정도가 창원 예. 산업이 지금 현재 관련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그 중에 약 한 4분의 1이 수출입니다. 예. 25%가 수출이면 나머지 약 한 75%는 어떻게 되냐 그러면 창원 자체에서 돌아가는 서플라이 체인, 그러니까 공급 사슬이 한 40%,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사천, 그리고 예. 김해, 거제, 그리고 화만, 또 멀리는 울산까지. 뭐 울산이 요즘은 동남권 뭐 메가시티에서 네. 울산이 멀어지진 않았지만 뭐 어쨌든 울산까지 이렇게 펼쳐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사업을 통해서 저희들이 이제 창원국가 산업단지가 성장하는 이 성장의 어떤 모멘텀을 예. 좀 여러 지역에도 확대하는 좋은 계기가 되면 자연스럽게 108조라는 경상남도의 생산량이 뭐 120조 정도로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면서 이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예, 저도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또 아무래도 이렇게 큰 사업이다 보니 일자리를 창출을 해서 사람이 모였다고 하면 또 이들이 머물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해 보이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사업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저희는 이제 세 가지 제조업 혁신은 제조업 플러스 ICT라는 걸로 이렇게 해서 여러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것은 조금 전에 앞에서 설명했던 여러 사업들이 있었고, 두 번째가 이제 젊은이들을 위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예. ICT라든지 4차 산업혁명 관련된 사업들을 많이 육성을 했던 것이 사실이고요. 스마트 공장 보급 확산 사업에서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경남 지역에 있는 기업이 48%나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예. 그전에는 서울 지역인데 그 정도로 지역 내 ICT 관련된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기정사실이고요. 예. 세 번째가 조금 전에 앵커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산단 공간의 혁신, 근로자 친화 공간을 만들자라는 것인데요. 최근에 보셨겠습니다만 공단 내에 있는 뭐 남천에 지금 현재 공원화 사업도 진행되고 있고, 구산업단지 창원 산단 동남권 전시장을 지금 현재 완전히 리모델링을 해서 아마 다음 달에 아마 오픈식을 할 건데요. 거기는 복합문화센터, 뭐 젊은이들을 위한 완전한 복합문화센터가 들었습니다. 뭐 안에는 카페도 있고 뭐 맥주도 마실 수 있는 공간도 생길 뿐만 아니고 북카페라든지 뭐 여러 형태의 젊은이들이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변화하거든요. 그런 것들도 다 산업부에서 지금 현재 지원해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근로자 복합 친환경을 위해서 지금 뭐 어린이집이라든지 근로자들을 위한 숙소 개발, 뭐 새로운 이런 뭐 숙박 시설 이런 것들도 지금 현재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일 어려운 것이 저는 청년들이 주거 환경이 좀 많이 개선이 돼야만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수입에 대해서 소비량이 다른 형태로 저축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 주거 비용이 늘어나면 상당히 이제 저축 비용이 줄어들기 때문에 주거 환경 개선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희 지역에서도 노력해야 된다. 뭐 저희가 뭐 이 부분은 또 국토부 또 사업이라서 산단 대개조 사업도 국토부가 또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지원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예, 이번 사업을 계기로 좀 청년층 유입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또 경남 지역 산단 같은 경우는 노후화된 부분이 아직도 남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개조 역시 큰 숙제일 거로 보이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대략적인 개선과 보완 계획이 어떨까요? 노후화되었다라는 게 참 이제 건물이 노후화되면 좀 노후화된 것처럼 보이고, 그리고 기계가 노후화됐으면 또 기계가 노후화됐다고 볼 수 있거든요. 사람은 노후화라는 좀 표현은 좀 그렇지만. 기계가 노후화된 것은 현재 재제조 장비 사업을 통해서 산업부에서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장비를 다시 뭘 하고 해야 됩니까? 뭐 리사이클링은 아니고 다르게 개조를 해서 동남아시아에 판매한다든지 아니면 여기서 자체적으로 좀 더 개선을 해서 이제 진행을 하는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공장 자체가 좀 노후해서 외관이 좀 안 좋구나. 지붕에 뭐 이렇게 좀 오래돼서 74년도니까 뭐 벌써 40년이 지난 공장도 있고 해서 그런 곳은 지금 현재 태양광 패널을 통해서 공장 지붕을 교체해주는 이런 사업도 지금 현재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국가 균형 발전적인 측면에서도 이번 사업이 좀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다짐 한 말씀 해주시죠. 저희가 처음 제가 단장직을 맡고요. 뭐 파견 나온 여러 직원들과 함께 뭐 많은 밤샘을 했습니다. 우리 직원들도 갑자기 왜 밤샘을 할까 이렇게 했는데 지금 보니까 그때 한 4, 5개월 정도 불철주야 세종시 산업부 가서 밤샘했던 이런 일들이 좋은 결실로 이어져 가는 모습에서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뭐 다 아시다시피 좋은 건물이 지어지면 다 내가 지었다 그러고 좋지 않는 건물이 지어지면 내가 짓지 말라고 했다라고 이야기하듯이 사실은 뭐 이런 산단 대개조 사업이라든지 스마트 그린 산단 사업이 누구나 내가 하라고 했다, 누구나 우리 같이 했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끝까지 잘 추진이 되어야 될 거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급변하는 산업계의 흐름에서 제조 산업을 근간으로 한 경남의 산업은 어느 지역보다 극심한 변혁의 시대를 겪고 있습니다. 정부의 대규모 사업 중 산업 분야의 사업이 경남도에 어떤 희망을 가져올지 기대해보며 오늘 헬로 이슈 토크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